3시간만 걸려도 자살할걸? 자, 앉으시고. 네. 어느 날 공부를 해가 올라왔어, 앉아. 네, 야, 준석이 타는 게 한국 그거거든. 준석 시간 전에 1시간씩 걸려. 준성이었지? 준석이. 있어, 한 명 있어. 고금 봅시다, 고금. 아이고. 아, 이제 고금은 제가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면 놈아. 자, 읽어주세요. 아, 너가 이랬다가. 어? 이재원한테 뭐 소리 못 듣고 내가 이걸 개소리하고 있었는데. 시작할까요? 자, 일단 잠깐만. 이거 한번 잡아봅시다. 해동은 돼요? 60년 되시란 말이에요. 개발도상 복식. 순수 시간이죠. 그치? 이게 뭔데? 뭐 모더니즘, 전통시, 뭐 등등등등. 그게 생겨서 봤던 대부분의 시도였죠. 뭐가 있느냐? 참여시가 있단 말이야. 참여시. 민주는 1960년에 있었던 이벤트? 그거요. 박정희. 그 전에? 박정희 전에요? 박정희가 이제 5.16. 네. 그 전에, 직전. 4.18? 사이드. 아, 4.19구나. 뭔가 굉장히 효능감을 봤을 거예요. 5.16 검사정대도 4.19는 이거 그 뭐냐 이승만 내려간 거고 5.16은 박정희가 때려잡고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을 거란 말이야. 하나의 한시 있구나. 근데 왜 안 되냐는 거. 그치? 불만. 좌절감과 희망까지 두 가지가 뒤섞여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현실상의 촉구가 이제 깨닫네. 근데 우리 선생 이거는 발작하잖아. 레이. 괜찮은 거야? 영산이야, 영산.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 원래는 좀 마셔. 용기야 소연우유 설마 코에다 두개 부은 거 아니지? 아니, 어떻게 느끼는 야, 감기 걸려서 그래. 아무리 아파도 그렇긴 안 나. 커피우유 코에다 부으면 저렇게 될 거야. 자, 몹시 정치적인 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시라고 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목적은 따로 있고, 이 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의 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의 성찰을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이미 한번 봤잖아. 무슨 내용이었느냐? 앞에 윤동주처럼 똑같이 자기 성찰을 할 거예요. 근데 목적이 살짝 있으니까, 그치? 내가 성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네도 좀 성찰을 해 라고 하는 걸 사실상 이거거든요. 맞죠? 이런 내용을 살펴봅시다. 짜증할 때 듣고 봅시다. 시를 바로 봅시다. 민준 읽어주세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빙계하는가?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조그마한 일. 한번 해보니까 비본질적. 사소한. 왜 여기에는 조그만 일을 화를 낼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어서. 상대가 그 상대가 약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화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그 자체로 벌써 뭐라고 하는 거냐? 강약약한? 뭔가에 대한 비판을 할 건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부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정하고 부주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소신들, 그치? 왜? 뭐
때문에 소신되는 거고 이 일산의 평 이런 것들의 젖을 말이야. 그게 특히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3.19의 진정한 인의 시민으로 가지 못하고 소시민으로서 머무르게 된다. 그 원인 분석이 이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을 보여준다는 말이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왕궁이니까 정치 권력입니다. 맞지? 근데 어떤 왕궁이냐? 음탕한 왕궁이에요. 이거 돌려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 돌려말하는 거 없냐고? 주말받다가 돌려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왕궁이라고 하죠. 전에 얘기했지? 박정희라고 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표현은 일단 언어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상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운 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애초에 얘는 고차원적인 예술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남들이 알아듣기 어렵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언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딱 얘네들을 읽고 자기들 태도를 바꿔주길 원해요. 그래서 원래 남을 가르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는 언어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 그지? 쉬워질 수밖에 없다. 쉬운, 예전에 말하는 평이야. 시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상하게 상징을 쓴단 말이야. 우리 상징의 특징을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을까? 합축적. 그게 굉장히 강하다. 그치? 왜 그러느냐? 비유는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어쨌든 시 안에 다 있단 말이야. 그치? 혹은 바로 문자 그대로 안 써주더라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게 쓴단 말이야. 그게 비유예요. 근데 상징은 원관념이 시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암시성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게 어렵다. 그치? 어려워진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다이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징을 쓴다고 그랬잖아. 일부러 어렵게 써가지고 시의 의미를 해석을 다양하게 하게 할 수 있게 있어. 그죠? 근데 얘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으나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하면 뭐다? 박정희 씨가 박정희 아웃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가 먼저 이 세상에서 로그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은 많이 쓰겠죠. 원래는 안 맞지. 얘네들은 안 맞아요. 원래 잘 안 맞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특수성을 돌려봐야 되고 근데 쉽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왕궁 대신 왕궁의 음탕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음탕이다. 그지? 부도덕하단 말이야. 부도덕한 불의한 부정한 정치 권력 이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스스로도 옹졸하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성질 증명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비속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만큼 자기의 옹졸한 뭐랄까 조금 저속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더 강한 자기 성찰이 되겠죠. 그죠? 자기 성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표현상 특징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평행시어를 쓰되 뭐 반복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원래 대신 반복 많이 하잖아. 같은 말 하는 거 또 하고 또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어. 난 가르치려고 들은 사람들은 원래 한 말하고 또 하고 돼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듣는 잔소리 생각해봐. 그죠? 어제 들은 잔소리를 또 듣는단 말이야. 나도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자. 그치? 왜? 말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죠? 머리를 안 뇌를 박아버리려고. 그죠? 있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이형.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거 무슨 표현이다?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무슨 표? 반어법. 행간걸치. 행간걸침이라고. 왜? 일반적으로 끊어야 될 문장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부서우니까, 그치? 붙잡혀간 게 이어진 게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으로 하든지, 그치? 아니면 소설가를 위해서까지 딱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애매한 데 끌어버렸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그죠? 행간걸치. 일반적으로 뭔가 현실에 불만이 가지고 있는 놈들은 행간걸침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왜? 안정적인 리듬감은 그야말로 정서가 안정될 때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안정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지? 맞죠? 그러니까 행간걸침을 원래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행간걸침을 쓰면은 일단 변화를 줬으니까 참신하고, 그지? 친절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일 수도 있고요. 그치? 아니면 내가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 두 가지를 생각해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이게 바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 진정으로 내가 나서야 될 일이다. 목소리를 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간 고객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랬죠. 이게 뭐야?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 그치? 자유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될 의무란 말이에요. 시민이 의무라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 즉 내가 뭐다? 소시민이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원을 받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니까, 그죠? 혹시 여기 앞에서 한 번 정정당당하게 이거 학교에서 행간걸침이라고 봤어? 나는 이걸 아직 나가지도 못했어. 나는 했어. 아, 너 했어? 행간걸침이라고 했어? 너희 쌤 누구야? 낙경 있어요. 이름이 있고 맞지. 근데 선생님들 다 왜 다르게 가르치냐? 아니 학교 쌤들이 자기만의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너무 확고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일고 국어쌤들 다 내 한 번씩 해줘.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만 와서 그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아니 단원을 남쪽에서 가르쳐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 그냥 반으로 나눠버리면 약간 이거 그걸 해야 돼. 진짜 단원별로 싹싹싹싹 나눠가지고. 아니야, 한번 쌤을 한번 갈아치워야 돼. 아니야 검찰쌤만 중학교를 읽어보내면 돼. 그냥 야 그럼 거기서 그 문일고등학교 교장쌤 그 연극 지정해갖고 시즌 나가. 수술하고 해. 이렇게 진짜 그 쌤 읽어보내야 돼 한번 한옥쌤처럼. 하여튼 그렇다고. 한옥쌤 싸워도 읽어본 거 같다니까. 정광철 DC 사이드 자기 욕하는 걸 보고 맞춰서 학생들한테 막 풀리고. 근데 문희준 갤러리가 있어. 교천구 갤러리인데 그 문일고가 점령해버리. 진짜 DC 사이즈에 야 DC 없는 게 없다 진짜. 진짜 금천구야를 검색해보면 다 문일고 얘기야. 금천구 갤러리인데? 네 금천구 교천구 갤러리인데 갤러리인데 문일고가 문일고가 점령을 점령했어요. 큰일이다. 올라오는 거이 다 문일고 거예요. 문일고 화려. 가끔 가다가 그 독산고 한 번씩 올라오고. 네. 네. 대부분 그게 대부분 있어요. 문일이에요. 약간 준동생이라고 석쌤이 있는데 네. 준동 계기야라고 아 올라오는 게 있어요. 주수쌤 좀 거기. 근데 그럼 확인을 갔다고? 쌤이? 네, 그거 한 번씩 확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준동생은 거기서 살지 않는데 거의. 거기서 맨날 한 번씩 자기들 검색해 본다는데. 하여튼 봅시다. 2번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그지?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그죠?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소한 일, 그다음에 선로탕집 그 주인, 그다음에 야경꾼에게 약자들이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를 내는 대상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공주란 나의 전통을 공부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아야겠다. 자, 나의 전통은 유구하다. 무슨 표현법이라고? 유구한 전통. 계속 묻는 거. 무슨 법이라고? 띵. 유구한 전통인데?
계속 연속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건데 무슨 법이냐고 수사법. 왜 교과서 원유법? 어? 원유법? 아니요. 이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했다고? 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뭔가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맞긴 했어요. 이거 부정적 현실에서 소시민적 사회 부정적인 게 모습이잖아. 그치? 그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잖아. 비판이요? 근데 유구한 전통이라고 했잖아. 반어법. 너 요즘 반으라고 했 단어 했었어? 아 미안 소리. 아 미안해. 네 목소리가 작은 거잖아. 못 들었어. 진짜. 그래서 반어법이란 말이야. 그럼 목소리만 유구한 전통 그라머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하고 좋은 거에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은 거에 붙여주는 표현 아니야. 근데 민주가 너무 미안해. 이거 돌아가고 있니? 네 이거 어. 가고 있어. 나의 전통은 유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반어적이 된단 말이야. 반어를 뭐 한번 쓴다? 뭐 쓴다? 반으로 왜 쓰냐고. 부정적인 걸. 현실 개판인 거. 그렇죠. 비판하기 위해서 방금 강조한 거. 비판을 강조한다고 알겠죠? 비판을 강조한다고. 이게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프로소유주의 제1 야전병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자, 이건 과거의 일이잖아, 그죠? 일환을 제시하는 건데 보통 시에서 나온 표현일 때는 아닙니다, 그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져도 굉장히 서사적이죠. 서사적인 요소가 왜 들어왔을까? 뭐 하려고 바꾼다? 보통 시 서사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은 꼭 알려주고 싶은 거 있을 때 진짜 개파하고 싶을 때. 객관화 구체적. 그러니까 시는 서정 문학인데 네. 정성 문학인데 서사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는 보통 뭘 하고 싶을 때 가져오냐고. 옛날부터 있었다. 이미지 직업 제시 실제 진짜. 그럼 구체적으로 현실. 현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내 개인 정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싶을 때 주로 가져온단 말이야. 그게 원래 소설이 해야 될 일이잖아, 그지? 소설은 원래 즉 갈등 문학이니까 우리 공동체, 사회 현실을 얘기하는 문학이 즉 리얼리즘이 근본이란 말이야. 기반이라고. 근데 그걸 그 요소를 끌고 왔다는 얘기는 끌고 왔다는 사회 얘기를 하지. 자기 얘기지만 사실은 사회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말하자면 과거의 일화를 끄집어 오는 거잖아. 소설로 치면 뭐가 돼? 해석 소설 구조로 치면은 회사 사건? 그 과거 회상 구조란 말이야. 그치? 과거 회상 구조라고. 과거 회상 구조를 왜 쓴다? 역순회적 구조네 그러면. 그치? 크게 봤을 때 역순회적 구조잖아. 소설로 치면 역순회적 구조 미안해 쌤이 그 목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네. 왜? 무슨 얘기를 하겠어? 말도 안 풀어내지 마. 도공을 나오는 그 역순회적 구조를 왜 쓴다? 왜 써? 정원아 빨리 말해. 역순회적 구조 왜 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역순회적 구조 왜 써? 아니 뭐라도 뱉어. 뭐 쓴다? 쌤이 얘기했던 건 기억나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지, 그죠? 내용이 기억이 안 나지. 얘기했던 건 기억나지? 다시 설명. 역순회적 구조를 왜 쓰느냐에 대한 설명이 기억나지. 역순회적 구조를 쓴다는 거는 지금 일어나는 거 그거의 그 뭐지 왜 그랬는지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렇지?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말이야. 내가 그 영화인데 여기 막 칼장이 이렇게 막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넘어가. 무슨 얘기 나올까? 왜 칼빵 맞았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아. 즉 현재하고 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되는데 주로 인과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즉 이게 결과라면 난 지금 옹졸한 놈이야라는 게 결과라면 원인을 지금 분석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 원인이 뭘까 한번 봅시다. 부산의 프로소서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봐봐 벌써 14의 아전병원 이런 거 자체가 뭐 20원 그지? 그 구체적인 수치 그 다음에 14의 아전병원 이런 구체적인 굉장히 숫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 구체적일 수가 없다. 구체적인 배경이 나온 것 자체가 보통 사실성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지? 사실성. 그럼 보통 사실성을 추구하는 문학이 뭐야? 소설. 소설이거든.
얘가 지금 소설 쓰는 목적이랑 같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다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요것도 행 배열이 솔직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치? 뭐 중의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호흡을 자꾸 방해하는 거야. 그죠? 그 효과는 뭐다? 안정성을 깨트린다고. 반복적이고, 그치? 관습적인 거에 맞추면 안정적인 리듬감을 주니까 안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기 좋다. 그치? 근데 얘는 진짜 정반대잖아. 그걸 깨야 되잖아. 그죠? 자꾸 이거 문제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호흡이 일반적이 않아요. 보통 우리 여기서 안 끊습니다. 그치? 그래서 최소한 거즈를 베끼고 있는 에서 끊든지 아니면 나를 보고 에서 끊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적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그러니까 정보원이 나한테 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보원이 나한테 한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은 남자가 돼서 그렇지? 막 나가서 나처럼 뭐 무슨 경찰 노릇을 하든지, 그치? 아니면 저기 뭐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든지 이런 일을 해야지 그 여자들 틈을 끼워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요걸로 놀린 겁니다. 그치? 근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연락. 왜 병원에서 소시민적. 스펀지나 만들고 있을까 이 말이야. 소시민 같았어. 아니 포로 아니 미 씨가 연락. 그 반항하기 위해서 현 정권에 현 정권 아니고 이건 포로 수용소니까 포로 수용소니까. 전쟁 대신 전쟁 직후에 얘기해야 될 겁니다. 쫄아서. 아니 그 방금 전에 월남 파병에 반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 관련된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일단은 월남 파병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 대신 전쟁 직후 정도가 될 텐데, 그죠? 맞아요. 전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쟁을 반대하든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뭘 보여줘?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 나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소시민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 왜 안 들어? 아니요. 권투하는 무지가 자주 같이 간대요. 카톡 왔어요. 카톡. 뭘 같이 가? 몰라요. 아니 선생님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 뭘 같이 가자고 했으면 권투하는 무지를. 권투하는 분이라고? 권투하는 무지. 익명인데요. 선생님 그런 거 들어있거든. 저기 고기 뷔페 같은 데 가는데 그 혼자 뭐 가는 게 좀 그렇잖아. 우체에서 같이 탁구해서 먹어요? 왜 그렇게 했어? 너네는 항상 주변에 친구가 있겠지만은 쌤은 일단은 여친분이랑 가세요. 모르는 사람이랑. 여자란다. 저기 뭐 밥 요만큼 먹는단 말이야. 키 170인데 몸무게가 47이야. 쌤은 그 여친분 앞에서 이만큼. 선생님도 근데 제일 많이 안 드시잖아요. 나 개 많이 먹지. 안 먹는 거야. 참는 거야. 하긴 4시간 동안 수업을 저 내려가지고 콜라랑 나는 말고 초밥 뷔페 갔을 때 초밥을 몇 개 먹는데 세 봤다고. 초밥 1070개를 먹었어. 1070개요? 초밥 만. 초밥 1070개. 그다음 디저트도 먹고 딴 것도 먹고 했을 거 아니야. 순서에 초밥 개수만 쓸 때 70개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 먹는데 난 설마 있어 나중에. 젊을 때는 한번 점점 찍어볼 만하지. 그리고 그건 20대 후반이었어 심지어. 20대 초반이 됐으면 어땠을까? 저의 최대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지금 줄었어 그때보다? 나도 좀 더 줄었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더 먹어야 돼. 더 커야 돼. 너 키가 얼마나? 저 지금 177에서 78? 수준인가? 그때 짜파게티가 4개 끓여 먹었었는데 나 라면 시대가 2개가 끝인데. 혼자서 고기 11번 먹었는데 요즘에 3개 끓여 먹고 반 말아 먹어. 어릴 때도 먹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데? 아니 조금 줄었어요. 그래? 저는 쌤 많이 줄긴 저 지금 라면 2개도 못 먹어요. 그 말이 돼? 아니 진짜 제 친구 중에 동씨가 민준이보다 큰 애, 민준이만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라면 하나 먹으면 배부르네요. 나도 라면 2병 먹으면 그런 거야. 되는 방 먹어봐. 정말로 살찐 다 있긴 해. 김명이. 예. 아 지금 지금은 일단 골격을 튼튼하게 해야겠어요. 골격. 어차피 다이어트는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거. 다이어트 한 달만 할 수. 저 뼈가 너무 저희 굵어요. 학교 여자 선생님들은 다이어트 항상 하는 거. 진작에 얘기하는데 뼈를 만지려고 하는 거야. 뼈도 일단 지금 많이 먹어. 뼈 굵긴 하다. 좋아해. 너 체력 달리지? 네? 체력 달리지? 체력이? 응 체력 달리지. 아 딸리냐고요 쌤. 제가 지금 요절 안 하고 잘 살아있는 게 제 체력이 강하다는 뜻이. 배드민턴 하루에 제 1시간 정도. 정확하게 월간에 방금 전에 자다 왔는데 늦었잖아. 아니 그래서 봅시다. 네가 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세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지? 놓치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너무 못해. 얘가 지금 오해하는 거야, 알겠지? 너 그냥 그 겁쟁이라고 나처럼 생각하는데. 나처럼 겁쟁인 건 맞아. 그건 제대로 짓긴 했어. 나처럼 적극적으로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걸 노리는 거야. 근데 얘는 애초에 싸움에 참여하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얘한테 한마디도 못했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너처럼 되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말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죠? 그리고 혼자 나를 그렇게 돌려먹다니 그거 아닌데 말해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찐따나 귀엽다. 몸줄 아, 안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옛날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습관이 된 거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막했어. 얘 근데 이 개인의만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나만 바보야 이 얘기하려고 쓴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나 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이 보고 반성하라는 거잖아. 나처럼 반성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왜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장시키면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키면 왜 사회적 문제로 막 계속 하느냐? 아니 나는 리얼리즘 속이잖아. 지금 서사적 요소 있잖아. 할 수 있는 요소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부정한 현실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야. 그치? 다들 이렇게 소시민 이식에 젖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일에 반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학계에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지금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가 거저 적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에 그죠? 그 다음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나는 애놈의 표정을 지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얘도 아까 전에 윤동주 침전하는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치? 왜? 일상의 무게를 여기서 일상의 안온함은 아니에요. 일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치? 일상만으로 벅차니까. 어쨌든 원인은 뭐다? 일상이다. 그치? 일상만으로 벅차니까 그 밖에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애놈의 투쟁이 어디 갔어? 표정이 애놈의 투정이 있는데 애놈이잖아, 그지? 이것도 뭐다? 비슷하다, 그지? 이유는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있고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방.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는 거기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결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거듭 얘기했지만 호흡 계속 이상하게 끊깁니다. 지금 심지어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를 끊어놨어요. 그지?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난 비켜서 있다. 어디서? 절정. 그래서 절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나의 모습. 그죠? 치열하게 사는 나의 모습. 어떻게 하면 치열하게 사는 걸까? 구리에 항구하고 내야 될 목소리를 내는 나의 모습. 에어컨을 벗어나야겠다.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 방관자적이다. 뭐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방관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불리한 줄 알면서도 비켜 있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교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기 반성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네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근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무슨 법? 중간법. 점층법은 틀리냐? 맞아요. 점층법도 맞습니다. 점층법 안에 정강법이 있는 거야.
엄밀하게 잘 구분도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작은 정도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옹졸한 정도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층법이라고 썼는데 이걸 틀렸다고 해야 될까는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발쟁이도 뭐다? 아까 전에 그 설렁탕 주인,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야경꾼, 그 다음에 이발쟁이, 힘없는 사람들, 그죠? 실제로 내가 화를 내는 데 사람들. 반대로 땅 주인, 그 다음에 구청 직원, 동네 직원 이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권력이라도 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화를 못 낸다. 그 다음에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어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정말 얼마만큼 작으냐. 지금 내가 얼마나 작으냐라고 지금 질문의 형식으로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목소리일 거 아니야, 나를 향한 목소리일 거 아니야, 그죠? 누구한테 묻고 있느냐? 모래, 바람, 먼지, 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 어떤 존재들? 작은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얘들보다 작은 거야 지금, 그렇죠? 얘들보다 작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약한 존재, 약한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 나오나요? 무슨 법? 작아지는 거. 감법 이런. 그 소멸법. 생략? 아하. 이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기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 계속 반복하고 있었잖아.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내가 이렇게 수심이니 너네들도 반성해라. 계속 내가 작냐고 물어보면서 이걸 계속 반복될 거야. 그죠? 뭘 지죠? 천사를 지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풀거 없지? 행정 걸침 정확히 뭐예요? 행간 걸침. 문장이 끝이면 다음에 행간이랑 행간 걸침이랑 똑같은 건가? 이 종종 아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반이라고 학교에서는 이걸 또 행간이라고 했거든요. 약간 부자리 의도적인 행간이. 그러니까 봐봐. 영어 소리 한번 해줄게. 이거 다 처음이잖아, 그지? 행을 간다고 갈아 끼운다. 다음 행으로 간다는 얘기야. 행가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시행 계열이라고 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시행 계열 행가리를 이상하게 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행가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쌤이 얘기하셨을 때 그런 의미셨을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행간과 행가리가 된 것, 그거를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원래는 의미단위 A, B 이렇게 의미 단위에 맞게 자연스럽게 끊게 행가리 시행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지?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해결하고 왔어야 될 요소가 여기 넘어와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요소가 여기서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거. 그게 이제 행간 걸침, 행간 걸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아무만 해도 여기서 행동 걸침. 그렇지. 항상 이거는 이게 행간 걸침이고 요 현상 자체가 행간 걸침이고 항상 그렇진 않다 그래서 거듭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의미를 중의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 알겠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행간 걸침은 항상 마침 많았어. 근데 많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중의적인 해석이 일어나지 않아. 아까 전에 정정당당하게 거기서 이제 의미가 중의적으로 됐지. 그래서 그러면 하면 돼요. 알겠지? 활동 봅시다. 활동 시켜봅시다. 분개될 대상이 누구냐? 가장 본질적으로 뭐다? 왕입니다. 그죠? 왕. 그 다음에 땅 주인, 직원, 동해 직원이 있었고 넷의 공통점은 힘 있는 분. 그리고 분개하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은 설렁탕집 주인, 이발쟁이, 야경꾼인데 얘의 공통점은
힘없는 것들, 그죠? 그럼 본질적인 것은 뭐냐? 얘네들한테 뭘 화내야 되느냐? 원래는 왕궁의 음탕, 그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유무, 그 다음에 월남 파병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내가 해야 될 분노였습니다, 그지? 왕궁의 음탕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을 반대하고 이런 게 본질적인 내가 실제로 냈어야 될 목소리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한 건 뭐냐? 설렁탕 주인에 대한 분개였다. 그죠? 그 다음에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기 이런 거였다. 그렇게 전쟁, 그죠? 사상 이념 같은 걸로 이렇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싫었으면 반전 운동을 했어야지,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삶이 자기가 생각하는 절정에 있는 삶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비켜서 있는 삶이다. 조금 비겁한 삶이다, 그죠?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 뭘 반성했느냐, 자기 소심이 있어, 소심이 있어. 그 다음에 저 뭐야? 재원이가 실리고 밑에 2번 박스 읽어줍시다. 인지하는 시는 고주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뭐 하려고? 자성찰. 자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깨닫게 하려고. 나의 한심한 모습을 봐. 그 다음에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야와 일상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효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비속어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주인년, 그 다음에 머리에 피도 안 나는 애노 이 정도 보면 될 거고, 그치? 그럼 일상어는 굉장히 현실적인 언어들 있잖아. 뭐 50원짜리 갈비 20원, 일단 숫자 나왔으면 그거 그 구체적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대부분 여기 있는 언어 대부분 다 이상적이에요. 일단 답안에 있는 건 50원짜리 갈비, 20원, 스펀지, 거즈, 개 울음소리, 애놈의 두정, 은행 넘버 이런 건데 얘네만 일상적이냐? 아니라고. 알겠지? 여기 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언어가 없었잖아. 뭐야? 왜 써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예상 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너 이거 했니? 안 했어.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요. 안 했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안 한다? 안 하고 모르겠는데. 8분 남았습니다. 안 할 거야. 그럼 딱 오늘 여기까지. 끝내시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부흥공 초기까지 들어가. 3시부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야 아파. 깔끔하게 이제 딱 사연하라. 자, 부흥공인데 공문을 안 들어갈 거고요. 이것만 듣고 끝낼 겁니다. 네. 정신 차리고 오늘 이거 하고 끝내자. 이거 소사 관리 흐름. 했잖아 그거. 했어? 했어. 아 했어. 설아는 그걸 했어? 설마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까비. 기면가만 안 들어가잖아. 이거 힘들다. 부흥공인데 얘는 걸리는 거 아니지 이 정도? 뼈를 이렇게 요란하게 있지 마. 잘 보세요. 기침하면 먹지죠 이거. 크게 봤을 때 목류소설이라고 잡습니다. 목류소설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일단 목류가 무슨 말이냐? 꿈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유람할 때 그 유자란 말이야. 꿈 체험을 한단 말이야. 꿈 체험을 하네요. 몽중 체험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럼 벌써 목류소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전문소설에 대해. 왜? 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왔잖아. 그치? 이 세계 갔다가 깨니까 현실이 꿈이었네. 이거란 말이에요. 불쌍하다. 아 씨발. 아 땡다. 이 세계에서 이쁜 여자랑 놀았을 때. 넌 잘하라 좀. 왜? 진짜 병규형 개인적으로 한번 트럭에 치이는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세계 가는 거예요. 이 새끼는 죽여. 이 세계 하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더 끔찍한 거 말했을까? 어? 치역에 트럭에 치이고도 안 죽으면 그게 더 끔찍해질 걸. 그럼 문희고에서 보고 한번 더 하겠니? 이거 나서지. 목류록이 있고 목류소설이 있단 말이야. 얘들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단해요.
목유록은 말 그대로 XX 목유록 제목이 이거야. 그래 XX 목유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냐? 제목만 보면 그 작품의 장르가 대충 나옵니다. 약간 홍길동전 이렇게 남자 이름 나왔다. 대부분이 영웅 소설입니다. 여자 이름 나왔으면 못 같아요. 여성 영웅 소설 아니면은 애정 소설입니다. 거기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얘는 뭐냐? 몽자로 끝났다. 몽자, 몽이라고 하는 글자로 끝났어. 얘도 구은 몽이죠. 몽자네, 그렇지? 그럼 몽자로 소설이고. 이거 정해져 있어요. XX 몽유록이면 옛날 원래 옛날 글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의 특성이 제목이 잘 드러나 있어요. 제목이. 옛날에 제목 고민할 필요 없겠네. 일단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 목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목류 구조가 뭐냐면 그야말로 꿈 체험을 한 구조야. 그러니까 꿈 체험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마지막에 꿈이었네 가 나와야지 그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현실에서 꿈으로 가고 다시 현실로 나오게 되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고 합니다. 꿈에 들어갔다 이거지. 이걸 강몽이라고 해요. 각성하다, 그치? 깨의 각자입니다. 꿈에서 깨는 인몽과 강몽의 구조, 즉 현실, 꿈, 현실의 목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얘는 다 똑같습니다. 디테일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차이가 생길 거냐? 꿈을 꾸게 되는 이유, 왜 너는 이 꿈을 꾸게 되는지 그 이유가, 꿈 꾸게 된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먼저 우리가 보게 될 몽자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너네 이거 본문 들어갔는데 뭐 군문 끝난 사람이 있다 그랬지? 공무원 아직 시작만 끝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 끝났으면은 그 미친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원래 우리 방송 끝낼 수 있었는데 저거 선생님들 참관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긴 했어. 아니 못 들어갔어. 지금 저거 약간 그게 최대 진도가 어느 날 고공 나머지 끝나. 맞아. 고구마 우리 3번 돌렸어. 응? 참관 때 2번 돌렸는데 3번 돌렸는데 참관 때문에 여러 번 돌렸어. 그래서 급하게 다셨구나. 참 그거 하려고. 네. 그래서 근데 몽자르 소설을 이제 왜 꾸게 되느냐?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8명이 안에 왜 가고 싶었던 거야? 무참. 목미로를 좀 왜 꾸게 되느냐? 나비. 아니 뭔 내용이길래 이 내용이었구나. 이상이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아.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해요. 선생님 근데 목유력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게 있나요? 목유력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혹시 어릴 때 몽자르 소설. 저 뭐야 저 금오신화 읽은 사람 있어? 금오신화 중에서 아무 종류 있잖아. 만복 저기 있어요. 부벽정기나 용궁 부연록이나 가면 부주지. 그거 들어봤어요. 용궁 금오신화. 가는 이야기, 그다음에 저 염라대왕 만나고 온 이야기, 그다음 꿈에서 선녀 가는 이야기. 네, 금오신화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 수능에도 잘 안 나오죠.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도 잘 안 나오죠. 분석별로. 근데 금오신화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개발이 나고 있어. 제목이 뭐예요? 초기 버전이 제일 많이 보게 될 목유록은 방금 얘기한 3가지 제목 있잖아. 그게 다 목유록인데, 근데 아직 목유록이라고는 그 갈래가 이제 확립이 안 됐던 시절이라서 제목이 목유록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목유록들은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목유록 중요한 작품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했으면 설명 안 했었겠지.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지식성사니까. 애초에 꿈이라고 하는 게 하는 환상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지? 전개적인 환상 체험을 하는 거잖아.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환상 체험이 나왔다? 그럼 뭐 요거 아니면 이거야.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으로는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 있거나, 그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이 있거나,
그죠? 뭐가 됐든 간에 현실이 뭔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자꾸 환상적인 요소를 가줄 수밖에 없다고. 그죠? 맞잖아. 그죠? 그래서 비슷한데 왜 크게 보면 비슷하지? 이런 거의 요인에서 똑같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에 들어가게 되는데 꿈하고 현실로 들어갈 때 아니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갈 때 인몽할 때. 그래 인물이 없어. 인물에 따른 인물 변화가 있느냐 하면 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의겸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신변 체험을 할 거거든. 근데 그 꿈속에서 나는 그냥 그 느낌이 그냥 이게 공룡입니다. 알겠어? 그럼 이 구문 같은 몸체의 소설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인물로 탄생하게 돼요. 인생 다시 리셋입니다. 와 군대 죽었네. 난 죽은 건가 하고 눈 떠봤는데 저기 뭐야? 갑자기 이제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치? 그런 전개 있잖아.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 그나마 대학생이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아니 그거 뭐냐 아이짱 아니고 아이짱 최애아이. 차이? 그래 맞죠. 아이는 그냥 죽었잖아. 그 소리야. 그건 고인이잖아.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여기서는 뭐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 지 하고 싶은 분들만 기침하게. 자, 다 같이 모여 앉습니다. 꼭 앉을 필요는 없고 그냥 모이자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뭐 할까? 모여서 토론합니다. 토론하고 시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를 서로 읊어서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시연. 즉 사건이랄 필요 없다. 갈등이랄 것도 없고,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고민도 없이 모두가 해피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있다고. 그러니까 작품에 사회의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인물 간의 등장 인물 간에 뭐 서로 대립하고 뭐 그게 없단 말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서로 이겨먹기 위해서 하는 대화잖아, 그지? 대부분이 서로 다 의견이 비슷해. 그 말투만 보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목유록 중에 원생 목유록이라는 그 목유록이 있습니다. 그 원생이 원자화라는 사람이 그 꿈에서 단종이랑 사육신을 만나요. 걔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이게 다 그 요술임금 있잖아, 그치? 우리 백이숙지 백이숙지 아니고 저거 소부와 허위 얘기 있잖아.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요임금 순임금이 잘못됐다. 그때 왕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딴 사람한테 물려주는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라 다른 분도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사람이 야 순임금이 무슨 잘못했냐 이런다고 말투 보면 서로 싸우는 거지. 그렇죠? 사실 뭐 하는 거냐면은 수양대군은 죽일 놈이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수양대군은 개새끼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그냥 그놈의 맨 수양대군 욕하고 있는 겁니다. 말투로 보면 진짜 오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다 작가 머릿속에서 나온 분들이란 말이야. 비슷한 사육신들이라고 다. 또 막 나 마지막엔 유흥부라고 이제 사육신의 장부인 그 무관 출신인 사육신이 있어요. 걔가 나타나가지고 저 썩어 빠진 선비들하고 내가 대사를 넣어나가니 내가 참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제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5명이나 1명이랑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비분관계한 것 뿐이야. 그냥 사실은 다 똑같은 한 마음으로 단종을 지켜주고 싶었고 수양대군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게 바로 토론이에요. 토론체예요. 토론체라고 하는데 사실상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애초에 다 앉아서 시작해서 앉아서 끝나. 그 자리에서
역동적인 사건 자체가 없어요. 갈등도 없고 딱 이 사건이랄 것도 없습니다. 얘기한 게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몽유롭이라고 씁니다. 아 갈등이 없으니까. 사건이 없어서. 왜?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육 씨는 이 사람이 창조한 인물인가? 아니거든요. 그지? 그냥 역사에 대한 논평을 한 거야. 그들의 입을 빌려서. 내용 보고 있으면 그냥 작가가 자기 논설문을 쓴 셈인데 그걸 그냥 얘들이 입을 빌려서 쓴 거야. 실제로 얘들이 논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그냥 사회 문제 그 자체라고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교수이 돼버리는 거죠. 중수필이 되는 거잖아. 칼럼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주제를 얘네가 그냥 얘네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인물로 탄생했잖아. 뭐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맞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 어느 데서 또 활약하고 그 영역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세계인들인데 내가 스트레이 치면서 문제 보니까 어린 갓난아기 애들 있어. 아, 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건가?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니까 나와야지. 그 다음 장면에서 20년 후 이래버리면은 왜 얘를 태어나게 만들었나? 망자. 그냥 바로 성인 동물이야. 개똥망자. 그죠? 이때의 구성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뭐야? 소설로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소설적 구성. 얘가 그럴 거란 말이야. 알겠어? 좀 그만 읽고. 말 배터리 전략이. 배터리 전략이래.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깰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꿈이 주는 영향이 뭐였느냐. 얘를 읍시요. 여기서 꿈에서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아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구나. 너네가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써봤지 하고 깨요.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주로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 생각에 틀리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확신 없게 됐지. 그지? 나만 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나랑 똑같은 생각한 사람이 이만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뛰고 나면 나는 여전히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있고 여전히 사회 개판이고 이렇거든? 보통 사회에 불만 많은 놈들은 벼슬 못 받는 놈이 이걸 일단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알겠지? 내가 여기저기인데 몽유록을 찍을 이유가 있을까? 없어. 대부분은 저절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극소수의 예외를 있어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 하지만 더 힘내보자고 이럴 때도 가끔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저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하냐? 얘는 애초에 내가 결혼도 하고 싶고 그죠? 뭐도 하고 싶고 뭐 장군도 하고 싶고 했던 꿈을 꾼 거잖아. 꿈에서 다 한 거잖아. 그치? 어떤 깨달음? 맞아. 깨달음을 가지고 큽니다. 성스럽게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 인생에서 난 의미 없구나. 한번 살고 왔으니까 다 해봤잖아 하고 싶은 거 그죠? 부질없지 뭐 지나고 말 이런 인생 구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 우선 먹고 싶은데 한 번도 사지는 않아. 알겠어? 이도저런 꿈을 꾸면 되지 않을까? 이도저런 꿈을 꾸면 되지 않을까? 뭐 무슨 저런 꿈을 꾸면 되지 않을까? 나 요즘 꿈을 어떻게 할까? 깨달은 게 인생무사가 어릴 때부터 꿈속에서 여러 가지 즐겼네. 나 꿈꿀 때마다 되게 기괴한 거 이거 듣고 맛보고 싶어.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꿈속에서 했으면은 현실에서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